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웹툰 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볼까 합니다. 웹툰을 독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효율적으로 배우실 수 있겠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방법은 아니고 수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니까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따라해 보시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하시면은 그 본인의 방법을 만들어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웹툰을 독학하려면은 웹툰 그리실 때 이제 글 그림을 다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글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셔야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림을 일단 글만 쓰시는 분들은 일단 소설가처럼 필력은 크게 필요가 없고 그 내용을 적절한 타이밍에 잘 풀어내는 능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콘티를 짜는 능력, 이 글을 영상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빠르면은 이미 스토리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본인이 어떤 스토리를 할지 이미 다 구상을 해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토리 작가를 하겠다고 생각하시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빠르면은 1, 2년 안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는 스토리 자체죠. 스토리 자체를 쓰고 그 글을 그림 콘티 로 옮기는 게 보통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림 콘티를 도저히 못 하시겠다 하면은 글 콘티로 나가긴 해요. 근데 그림 콘티로 해주시는 게 편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림 콘티를 하면은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졸라맨 정도로 충분합니다. 주인공이 뭘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 있죠. 이런 대사 그리고 대충의 표정 그리고 이제 배경 처리 같은 거 어떻게 그리고 뭐 날씨는 여름 그리고 주인공 이름 옷은 반팔 반팔 이런 식으로 컷에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지 요 정도만 정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컷에 여기 이제 배경이 어떻게 들어가고 여기가 뭐 길이면 길 밤이면 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가 뭐 철수 철영희 이런 식으로 콘티는 이런 식으로만 짜셔도 돼요. 그러니까 만화가처럼 그림을 훌륭하게 잘 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넘겨주면 오히려 그림 작가 측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려주신 대로 그려야 되나? 라는 좀 부담감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보내주시는 거 쪽이 훨씬 더 괜찮긴 합니다. 근데 이런 그림 콘티도 힘들다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길거리, 밤, 사람 드문드문 그리고 뭐 여기 철수 그리고 대사 영희의 대사 철수의 대사는 꼭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표정 같은 거 영희 심각한 표정 철수 뒷모습 분위기는 분위기 전체적으로 심각한 분위기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만 지시를 내려주셔도 괜찮긴 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그림 작가가 보고 그 그림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면 되거든요. 근데 요 정도로 짜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그러니까 졸라맨 정도는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잖아요. 이런 정도 어린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정도요. 이런 정도만 그려주시면 충분합니다. 콘티 작가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글 쓰는 콘티 작가는 일단은 그 그림 작가랑 협업을 하셔야 되는데 글 작가, 그림 작가 협업의 경우 보통 7대3 그러니까 그림 작가가 7, 그림 작가가 3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 작가분은 그 작품 하나만 가지고는 좀 생활이 힘드시기 때문에 한 너댓 작품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업 작가로 하시려면요. 아니면은 소설이나 영화 소설을 쓰시거나 영화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이 잠깐 작품이 끝나서 시간이 빌 때 이런 웹툰 스토리도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글 그림을,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1, 2년 이미 하고 싶은 스토리가 있고 본인이 충분히 열정도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는 가정에서 드리는 최소한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1, 2년 스토리 작가의 경우에는 1, 2년 정도 생각하고, 저는 그림 다 한다는 경우에는 최소 5년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스토리 1, 2년, 그리고 그림은 3년. 그림은 왜냐면 그림을 왜 3년 정도 잡아야 하냐면요. 일단은 그림은 그려야 될 게 많아요. 일단 사람을 그릴 줄 알아야겠죠. 사람. 그리고 이 사람도 남, 여, 그 다음에 어린이, 청년, 노인, 다양하게 그릴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동물 드로잉도 있습니다. 적어도 개, 고양이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식물, 가로수 그릴 일이 은근히 많거든요. 가로수랑 무슨 행사 있을 때 꽃다발, 꽃 같은 거 그릴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 건물 배경이죠. 건물 배경. 이 건물 배경 그리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람하고 건물 배경 그리는데, 이 동물 식물은 짬내서 잠깐 연습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하고 건물 배경은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셔서 그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건물 배경의 경우에는 구도가 퍼스라고 해야 돼. 소실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종이는 2D잖아요. 근데 2D에 그 건물 배경이라는 3D를 표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2D에서 3D를 표현을 해내는 그런 기술을 익히셔야 돼요. 감도 익히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실 겁니다. 그래서 글 그림 다 하는 경우에는 최소 5년 정도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열심히 했을 때 시간입니다. 열심히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어시스턴트로 갔을 때 제가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너는 데뷔하는데 10년 걸린다고 그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10년, 중간에 좀 다른데 취직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10년을 좀 넘게 걸렸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한다는데 5년. 그리고 본인도 꽤 재능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재능이라는 게 상당히 무시가 못 되거든요. 일단 저는 재능은 타고나는데, 이 타고난다는 게 그냥 센스가 아니라 뇌 기능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D에서 3D를 표현해내는 그런 입체감 있죠. 그러니까 입체감이라는 게 내가 보이고 있는 물체의 바로 그 뒷모습 있죠. 보이지 않는 뒷모습까지 상상을 하고 그거를 감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뇌 구조상 그 입체를 받아들이는 부분의 영역이 좀 활성화가 덜 돼 있으면은 아무리 해도 3D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능이 안 되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극도로 축소가 돼 있기 때문에 활동을 못해서 남의 감정을 이해를 못한다. 감정이입을 못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해요. 그림도 3D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림 그리는 스타일을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2D에서 3D를 종이에서 3D를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좀 현저히 떨어지는 분은 아무리 해도 그림에 입체감이 안 나요. 이제 그거는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본인의 개성으로 승화되는 부분이죠. 그림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어느 순간 그 그림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은 조금 이상해도 그건 그 작가의 개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림이 좀 이상하다, 이 부분은 죽어도 못 고치겠다 하셔도 그냥 용기를 가지고 계속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다 보면은 그게 개성으로 승화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려야 될 게 이제 사람, 건물인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죠. 사람을 그릴 수 없으면은 이거를 못하죠. 웹툰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말한 대로 주인공이 로봇인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99%의 경우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원고 제작 능력이 필요합니다. 원고 제작 능력이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한 스토리, 그리고 스토리와 콘티를 짜는 능력인데, 이 콘티는 이제 영화로 치면은 영화에서
그러니까 주인공이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운다라는 하나의 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에서 이것은 한 2, 3초면은 짧으면 2, 3초면은 표현이 되겠죠. 한 그릇 뚝딱.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주인공 앞에 밥상이 있고 주인공이 열심히 퍼먹고 그다음에 밥그릇이 딱 비워지고 주인공이 만족해하는 표현까지 한 최소 4컷은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영상과 만화, 그러니까 이 만화 그림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시간의 흐름의 그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흔히 글 작가분이 좀 잘못 쓰시는 게 그는 화를 내면서 문을 확 열고 쿵쾅거리며 나갔다라고 그거를 한 컷으로 쓰시는데 이것을 웹툰으로 옮기면 그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쿵쾅거리면서 걸어갑니다. 문을 확 열어 제낍니다. 그 다음에 나가면서 문을 쾅 하고 닫아요. 그러면은 이미 여기서 3, 4컷이 표현이 됩니다. 지문 한 줄이 3, 4컷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 작가분들이 그 지문을 스토리를 쓰실 때 문장 하나가 어떻게 한 컷의 그림으로 변환이 되는지 그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 작가를 처음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런 지문을 영화식으로 쓰셔서 그 그림을 이제 그거를 웹툰으로 옮기다 보니까는 100컷이 넘었더라. 그런 경우가 심심찮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스토리 작가분의 경우에는. 그리고 혼자 글 그림을 다 하는 경우에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혼자서 이제 독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어떤 식의 그림이 필요하냐? 일단 모작입니다. 모작을 하면은 그림 모작의 뜻은 그림을 따라 그린다라는 뜻이잖아요. 따라 그린다. 근데 그림을 따라 그리면은 내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난 그러기 싫은데? 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사실상 저도 경험해 봤고 저도 어릴 때 모작하면은 내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지니까 난 끝까지 혼자 할 테야. 그러고 삽질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모작만큼 실력을 늘리는데 좋은 게 없습니다. 단 모작을 하는 요령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한 작가만 주구장창 파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랑 그림체가 똑같아져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거를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작할 때 주의할 점은 좋아하는 작가를 3명 정도 골라가지고 이 3작품을 돌아가면서 모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작가의 작품만 그려서 그 심하게 영향받는 일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표현 기법도 익힐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소 3명입니다. 최소 3명의 작품을 모작을 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모작하는 방법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대고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기름 종이로 연필로 따라 그렸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이니까 그림을 불러와서 위에서 이제 레이어로 따라 그려도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대고 그리는데 대고 그릴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그림을 여기 이제 댔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 내가 대고 그릴 레이어를 한 장 만들었고 그러면은 다른 그 그림 보기 프로그램 있죠. 꿀뷰나 RC 같은 걸로 내가 따라고 그리자 하는 그림을 띄워놓고 그리세요. 그러니까 여기 대고 그리는 거하고 또 띄워놓고 그리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좀 확대해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전체적인 그 느낌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띄워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대고 그리면서 이 그림 원본 그림을 전체적인 이미지 원본 그림을 참고를 하면서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냥 보고 그리기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밑에다 놓지 않고 그냥 이 그림 그리는 이 프로그램 RC나 꿀뷰 같은 데 띄워두고 이것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리는 거예요. 눈으로만. 그래서 눈으로만 보고 그릴 때 하는 점이 그러니까는 석고대생을 할 때 흔히 처음에 배우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잡으면은 눈, 코, 입이 여기 눈썹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으면은 귀는 입, 눈썹과 이 귀 사이 적어도 이 중간에 들어간다라는 게 있고 이제 목 두께는 여기에 4분의 1 이 정도로 들어간다가 있고 여튼 이렇게 서로 비례를 맞추는 게 있어요. 그리고 코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댔을 때 이 삼각형 안에 눈, 코가 들어가야 돼요. 그 입은 이 바로 밑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인체 황금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구글에서 찾아보면은 인체라고 찾으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체 황금 비례를 보고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면서 동시에 인체 대생, 인체 전체 인체 구조, 그러니까 인체 해부학. 왜냐하면은 이 미술 해부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는 만큼 그릴 수가 있거든요. 모르고서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절이 어느 만큼 움직일 수 있고 어디에 어떤 근육이 어떤 포즈를 취할 때 그 도드라지는지 그런 거를 좀 대충이라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미술을 할 게 아니니까 너무 빠삭하게 익힐 필요도 없는데 어느 정도라도 대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체 해부학도 살짝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수님들이 만든 인체 도형화가 있어요. 이 인체 도형화는 이제 황금 비율에 의해서 따라 그리기 쉽게 도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인체 도형화를 보면서 많이 따라 그리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에는 대고 그리는 모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고 그리는 모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체 도형화와 인체 해부학을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계속 이 와중에 계속 본인이 어떤 만화가가 되고 싶은지 어떤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지 이상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웹툰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내 오리지널리티를 지킨다고 웹툰을 오히려 안 보는 분이 계시는데 보셔야 돼요. 내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데 웹툰을 안 보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음악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음악을 만들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웹툰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그런 것을 찾아내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가 참고로 한 작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작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독학이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수준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가 0 시작하는 완전 초보라고 치고 여기가 이제 데뷔한 작가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고 좀 작가가 되려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싶을 정도의 그러니까는 지망생이라고 자처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는 데까지가 5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망생의 돌입을 하면은 진짜 정식 작가가 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는 본인이 자신의 스타일을 개발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독학은 늦건 빠르건 필수예요. 꼭 해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모작은 이 초보 단계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모작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뿐만 아니라 글 쓰는 분들 있죠. 소설 쓰시는 분들도 모작을 하십니다. 그거를 필사라고 하는데요. 잘 쓴 문장을 손으로 따라서 써보면서 이 문장을 어떻게 했고 그 문장의 그 뉘앙스를 좀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서 내 걸로 흡수하기 위해서 필사를 합니다. 다 창작하는 사람이면은 따라 해보는 거, 잘 나가는 분들, 내가 좋아하는 작가분들의 것을 따라 해보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오리지널리티가 안 생길까봐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모작을 하십시오. 근데 이제 딱 하나 여기서 주의 드릴 것은 본인의 작가 중에 2가지 타입이 있는데 본인의 세계관이 아주 확고해서 남의 작품에 영향을 거의 안 받는 분이 계세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제 경우에는 실력이 모자라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남의 그림에 영향을 잘 안 받는 분은 따라 그리려고 일부러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남의 그림에 심하게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슬쩍만 봤는데도 무의식적으로 그걸 따라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둘 중에 어느 타입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후자라면은, 그러니까 남의 그림에 쉽게 영향을 받는 타입이라 하면은 모작할 때 좀 신중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왜냐하면은 너무 심하게 닮아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태로 데뷔작을 올려버리면은 이제 누구누구 작가의 파쿠리다, 따라 그렸다, 이제 악플이 달리고 고통을 받고
이제 작가를 접는 최악의 경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본인이 후자일지 전자일지 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남의 그림에 심하게 영향받는 분은 좀 제가 여지까지 본 바에 의하면은 몇 명 없었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드문 편이에요, 확실히. 이게 남의 그림을 똑같이 복사기 수준으로 따라 그리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거든요, 정말. 그 일부러 저는 따라 그리려고 해도 따라 안 됩니다. 대고 그려도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타입은 안심하고 여러 작가를 보면서 장점을 막 흡수를 하죠.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독학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모작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대고 그려보고 그 다음에는 보고 그려보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인체 해부학, 인체 도형화를 이제 공부한다. 이거는 전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학생이라면은 아직 어린 친구분들이라면은 이제 학업을 할 거 다 하고 그림을 그려야지 아마 부모님들한테 잔소리를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할 일을 다 하신 후에 그림을 그리시는데 이게 그림을 그리려면 좀 손이 풀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는 끼적끼적 해야지 손이 풀려서 잘 그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는 저는 한 4시간 정도는 그 잡아서 그려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이제 손이 풀릴 때까지 끼적끼적하고 그걸 스케치해서 완성하는데 한 4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 그리다가 흐름이 끊기면은 그거를 또 완성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4-4시간 정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그림을 한 장을 완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보기에 못 그렸어. 이 그림은 실패야 해서 중간에 때려치면은 완성하는 습관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비유하자면은 스킬을 찍다 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완성을 허접하더라도 완성을 해야 스킬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림을 그리면은 완성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직장인분이라면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일로 바쁘신 분이라면은 평일에는 웹툰을 보세요. 보고 그 안목을 기르세요. 그러니까 안목이 보는 눈이 있으면은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게 어디가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본인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는 눈이 없으면은 아,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지? 어떻게 고쳐야 되지? 막막해요. 그리고 남이 이건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는 일단 보는 안목을 기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목을 기르세요. 그러니까는 평일에는 작품을 여러 가지 그 웹툰, 소설, 웹소설, 영화, 드라마 하여튼 이런 남의 창작물들을 보시면서 안목을 기르시고 주말에 시간을 내서 4시간, 3-4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그림을 집중해서 그리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그런 시나리오 작법책 같은 거를 읽어주셔도 좋고요. 요즘에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그 피가 다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진짜 알짜배기 스토리 메이킹 그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필요는 없고요. 돈이 부담이 있으니까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빌려보셔도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 책들은 도서관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만일에 결혼을 하신 분이다. 결혼을 하신 분인 경우에는 주말에도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주말은 가족을 위해 써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조사가 있기 때문에 결혼식에 간다던가 장례식에 간다던가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 어딘가 편찮으시거나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또 이 행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주말조차 4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짬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신데 이런 결혼하신 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평일이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나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말에 아까 말한 대로 주말에 시간을 낼 수 있으면은 3-4시간이라도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 어렵다면은 일단은 스토리 공부를 먼저 하시고 잠깐 한 달에 하루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자기 시간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공부는 천천히 정말 짬내서 짬짬이 하시고 스토리 공부에 좀 더 몰두를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는 조금 길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끈질기게. 그림은 솔직히 본인이 좀 소질도 있고 열심히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1-2년 만에 진짜 확 늘기는 해요. 근데
스토리나 연출, 특히 연출적인 문제는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 작가로 데뷔하고 나서도 연출 스토리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작가가 되고 나서 다시 대생학원 끊으시고 시나리오 공부 다시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스토리 공부는 정말 평생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작가라는 거는 항상 그 유행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유행을 선도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유행은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난 이제 작가가 됐으니까 이제 됐어 이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야 하면은 유행에 뒤처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있지만은 이미 시대는 앞으로 쭉쭉쭉쭉 나가고 있으니까는 넋놓고 있는 사이에 나는 그냥 내 작품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신 유행이 뭔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뒤처지지 않고 촌스럽다라는 말을 안 듣는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요. 그래서 한번 독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독학으로 웹툰 작가가 되고 싶으시다면은 좀 시간 계획을 잘 짜셔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하시면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러거든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고, 이제 한 분기별,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그러니까 이번 여름까지는 어디까지 공부한다. 무슨 책을 읽는다. 아니면은 이제 올 한 해는 뭐 사람 그리는 걸 완전 마스터하겠다. 내년에는 그 배경 그린 거, 건물 그리는 걸 마스터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라인, 목표를 가볍게라도 세워두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이 또 최대한 알기 쉽게 전달한다고 했는데 또 말이 조금 길어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독학으로도 충분히 작가가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꼭 웹툰 작가를 하려면은 웹툰 대학에 나오거나 미술을 전공해야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웹툰 쪽은 완전히 100% 실력 위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나이도 성별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학업 때문에 원고 연재를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간 연재는 학교를 다니면서 하기가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물론 손이 아주 빠르다면은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긴 하지만은 손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빠르다는 전제가 붙어야죠. 여튼 독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콘티 짜는 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깊게는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콘티 짜는 법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콘티 짜는 법을 자세히 말하려면 남의 작품을 예시를 많이 보여주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작권 문제상 그게 안 되거든요. 대신 이제 콘티를 짤 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